비트코인이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락 행보가 멈추지 않고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건데, 당연히 차트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었던 추세가 거의 막 3달인데 3달짜리 여기 위에 있다가 이탈하면 당연히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3달 버텼다가 떨어지는데 당연히 여기서 사셨던 분들 다 팔고 물렸던 분들도 천천히 나가고 하다 보니 비트코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건 당연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단순 차트만이 아니라 뉴스, 거시경제 쪽으로도 분석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차트적 내용이 아닌 거시경제 이야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최근에 하락이 벌어지고 있는 시간입니다. 최근 10시 보셔야 됩니다. 10시. 오전 10시, 11시 보면 이때부터 좀 주르륵 떨어지죠? 이때가 무슨 시간이냐? 나스닥 문 열어요 하는 시간입니다. 나스닥 문 열고 하락 뚜둑뚝 해버리니까 비슷한 시간에 뚜둑 떨어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21일부터 여기 보시면 여기가 21일 10시거든요. 여기서부터 나스닥 주르륵 빠지고 있죠. 21일 비트코인으로 봅시다. 여기입니다. 비트코인이 잘 버티다가 21일부터 귀신같이 똑같이 떨어집니다. 시간도 똑같아요. 그래서 차트 분석만으로도 볼 수 있지만 거시경제 넣어도 얼추 맞습니다. 시간이 똑같거든. 제가 시간이 다르면 차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간이 또 귀신같이 10시 11시 때부터 나스닥 시장 오픈되면서 나스닥이 여기서부터 하방 굴러가요 하면서 같이 굴러가고 있는 게 우리의 비트 시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세계 경제 내용, 나스닥이 왜 요즘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하신다면 전체적인 비트코인 시장을 버티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분석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금일 내용 가져왔습니다. 왜 오늘은 또 추가 하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자면,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선포했는데 추가로 이번에 한 번 더 발표를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트럼프가 집권한 이후 관세 전쟁이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시간 순서대로 여러분들에게 요약해 드리겠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왜 미국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집권합니다. 집권하고 나서 바로 뭐부터 시작했냐? 행정명령 다 때리기 시작했죠. 행정명령에서 뭐부터 때렸냐?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부터 관세가 스타트가 됐는데요. 25%에 10%를 추가로 때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날 이렇게 때린다고 했었는데, 이유는 이겁니다. 야, 캐나다야, 이게 멕시코야, 미국으로 자꾸 펜타닐 들어온다. 다들 이렇게 미국 사람들 좀비처럼 댕기는데 이게 말이냐? 그리고 중국아, 너희들 자꾸 이거 마약, 중국산 펜타닐이 멕시코 이런 데서 통해서 들어오는데 너희 중국인들 마약 파는 것 좀 어떻게 좀 해라 하면서 관세를 때린다라고 했는데, 캐나다랑 멕시코는 형 미안해, 우리 이거 조심할게, 그리고 형이 때리면 우리 좀 서로 윈윈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트럼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케이, 한 달 봐줄게. 하지만 중국은 얄짤 없음 수고링 하면서 중국은 기존 관세에서 추가 10% 쳐맞아가지고 35% 관세로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은 관세 오지게 맞았고요. 당연히 중국에서도 미국에게 보복 관세 매겼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 지금 시간대가 됐습니다. 2월 4일날 저렇게 결정이 나고 지금 2월 28일인데요. 3월 4일날 관세를 추가로 때린다고 했는데, 야, 이게 별로 바뀐 게 없더라. 캐나다랑 멕시코가 좀 마약이나 이런 것 좀 처리해주고 좀 서로 윈윈하려고 했는데 바뀐 게 없어가지고 이제 관세 맞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달 유예시켜줬었던 캐나다 관세 25% 쳐맞습니다. 원래는 관세가 0%였어요. 무관세였거든요. 왜? 미국이 여기 있으면 위에 캐나다, 위에 멕시코거든요. 다 붙어져 있는 나라라서 관세 0%로 서로 윈윈하면서 물건 사주고 물건 갖다 팔고 했는데, 이제는 관세 25%고요. 똑같이 멕시코도 이제 25%를 때립니다. 언제부터다? 3월 4일부터 때린다라고 오늘 못을 박았고요. 그것 때문에 나스닥이 조금 후루룩 떨어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또 때린대요. 중국은 그냥 같이 싸다고 같이 맞습니다. 항상 맞아. 저번에 관세 또 맞으셔가지고 35% 됐는데 추가 10% 더 때리겠다. 그럼 얼마다? 관세 45%다. 중국 오지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때리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아,
너희들 핵심 산업에게다 보조금 줘가지고 너희들 물건이 너무 싸다. 이건 시장 왜곡 행위라서 우리가 관세 이거 45% 때려도 충분하다. 이 정도 때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전체적인 모든 제품들이 미국산보다 훨씬 저렴해서 미국 산업에 타격이 너무 크다. 너희들 보편적으로 관세 45% 때려서 비싸져야 우리 미국이 살아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항상 너희들 물건 싸가지고 우리 항상 적자만 보고 있다. 미국 제조업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때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직도 마약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너희들이 알아서 막아라. 그리고 예전부터 지구 1등자리 넘보고 있는데 당연히 맞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오지게 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은 너덜너덜해졌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중국발 관세는 지금 45%로 3월달부터 올라간다고 하는데 추가로 또 이야기한 게 있어요. 4월달에 또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중국 더 때릴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중국 관세는 미친 듯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중국, 캐나다, 멕시코를 많이 때리느냐? 이 부분은 전부 다 중국 때문입니다.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이 정말 안 좋거든요. 중국 무너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내수로 처리할 수 있는 물량들이 별로 없어서 철강 같은 걸 덤핑을 해요. 덤핑. 이 나라에서 중국에서도 엄청나게 건물 짓고 막 그랬는데 이 부동산 업체들이 전부 다 망하고 있고 휘청거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업에 쓰이는 그런 뭐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안 팔려요. 그리고 중국산 뭐 전기차 이런 것들도 뭐 초창기에 싸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것도 잘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덤핑을 때립니다. 팔지 않으면 손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가격을 낮춰서 중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줘서 싸게 갖다 팝니다. 그런데 이걸 중국에서 다이렉트로 미국으로는 못 팔아요. 기존의 관세 25%에 지금 10% 더 맞아서 35%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돌려서 팝니다. 어디로 돌려서 파냐? 중국이 어디에 갖다 판다? 오늘 이야기 나왔었던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로 저렴한 중국 원자재를 여기다 갖다 팝니다. 왜? 캐나다와 중국, 멕시코와 중국은 관세가 미국보다는 낮거든요. 그래서 원자재 갖다 팔고 캐나다에서 중국산 원재료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게 갖다 팔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이거 원산지 따지고 보면 중국 아니야? 캐나다에서 조립해가지고 갖다 파는 거 이거 사실상 중국으로 전부 다 돈 들어가는 거네? 그러면 캐나다도 쳐맞아야겠지? 멕시코도 쳐맞아야겠지? 하면서 오지게 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 쪽에서도 선 넘은 게 중국 원자재를 수입해가지고 캐나다 공장에서 돌리잖아요? 근데 캐나다 자국민이 아니다. 중국인들을 고용합니다. 왜? 인건비가 싸니까. 캐나다에서 중국산 원료를 사와서 중국인을 고용한 캐나다 공장에서 캐나다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 팔고 있던 게 들켰다. 그래서 미국이 오지게 때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캐나다, 멕시코 다 때렸죠. 그러면 또 다음 나라는 어디일까요? 맞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도 중국 수입 수출 많이 의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들 엄청 휘청거리고 있죠. 왜 그러냐? 중국산 덤핑 철강을 우리나라는 그냥 다 받았거든요. 그러면 포스코 열심히 철강 생산해봤자 중국산 저렴이를 이길 수가 없다 보니까 지금 경영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대한민국아 너희들도 완제품 우리들한테 갖다 팔고 있는데 거의 뭐 중국에서 가져온 거 파는 거 아니냐? 캐나다랑 멕시코 본 거 맞지? 다음은 너희들이다 하면서 이제 벌써 지금 속보 막 뜨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관세 85%. 쉽게 말해서 알루미늄 관세가 왜 85%냐? 당연히 중국에서 덤핑된 원자재를 싸게 사가지고 좀 가공해서 미국에 갖다 팔다 보니까 야 대한민국아 너희들 알루미늄 나지도 않는 그런 나라인데 중국에서 사가지고 우리에게 갖다 파는 거니 관세 85% 쳐맞아라 하면서 때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에게 관세를 오지게 때리고 있는 이 미국의 행동은 결론적으로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중 무역 전쟁에 옆 나라들 다 터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입장에서도 여기서 잘 줄을 타야 되는데 정말 쉽지가 않죠. 한국은행 장이 나와서 대한민국은 돈을 풀면 안 되는데 내수 경제 무너질까봐 뭐 돈 풀고 있다고 하는 이 와중에 수출에도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면 우리나라는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때리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다 때리고 있는 건 알겠어. 그러면 관세를 때렸는데 왜 이렇게 나스닥이 떨어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는가? 여기에 무슨 연관이 있냐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관세를 때리면요, 물건값이 오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원자재 중국에서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이 받았죠. 그 다음에 그거를 완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데 완제품 가격들이 올라가면 물건값이 오르죠. 근데 물건값은 누가 부담하느냐? 미국 서민들이 부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수입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관세를 때렸어. 그러면 미국이 돈 냅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내요? 아니죠. 서민들이 그 물건을 사서 쓰죠. 그러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게 왜 미국을 위한 거냐? 해외 제품들의 가격이 비싸지니 미국 자체 생산 물품의 가격은 싸니까. 하지만 기존에도 왜 미국 물품이 안 팔렸냐? 해외 물품 대비해서 비쌌으니까. 전체적으로 서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높아지는 겁니다. 그럼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 그럼 서민들이 쓰는 돈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난다. 그럼 이게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간 거죠. 서민들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 물가 뒤지가 올라간다. 그러다 보니까 물가라는 게 인플레이션이죠.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아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연속으로 진행됩니다.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연준 입장에서도 최근에 인플레이션 비율이 좀 반등 나오고 있으면서 작년에는 25년도 금리를 1%포인트 떨군다고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오다 보니까 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0.5%로 변경했죠.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하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0.5%포인트보다 더 줄일 수도 있죠. 그러면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가면 어떻게 되느냐? 전체적인 시장 내 돈이 잘 돌지 않는다. 금리가 낮아야 서로서로 뭐 대출 받고 뭐 하고 사람들이 돈잔치 하면서 투자하고 그걸로 인해서 성장하고 대출 받고 하면서 성장하는데 전체적으로 돈이 안 돕니다. 그리고 또 금리 인상까지 생각하니까 좀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뭐다?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도 돈이 덜 들어온다. 나스닥 쪽도 위험한데 당연히 비트코인도 돈이 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비율이 높아지다 보니 투자 심리가 위축되다 보니 당연히 미국이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그런 비율들도 줄어들게 되고 지금 미국 현물 ETF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심지어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었을 때가 트럼프 대통령이 단성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쪽 관련된 기대 심리가 많은데 미국에서 이렇게 좀 똥볼을 차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가격이 좀 약세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망했다, 뭐 다 끝났다 이건 아닙니다. 이것도 뭐 큰 그림이겠죠. 미중 무역 전쟁 하면서도 중동 전쟁 끝내면서 기름값 낮추고 하면서 어떻게든 조율을 맞추고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인데 그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전 세계적으로 좀 휘청거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즌 종료 아니고 경제 침체는 아니고 뭐 어떻게든지 미국이 중국을 때리면서도 물가는 떨구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효과가 언제 좀 제대로 될지는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이 기대해야 되는 건 전략적 비축 자산 비트코인을 여기다가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오피셜로 나온 게 없습니다. 요청하겠대. 이번에도 비트코인 짜르라는 사람 나와가지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비트코인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에게 말을 했다라고만 했지 오피셜하게 인정한 적은 없죠. 그리고 미국에 있었던 많은 주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겠다라는 법안은 올라왔지만 거의 다 처리가 되지 않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입을 열어준다면 비트코인 생태계는 조금 더 힘을 받을 수가 있죠. 남아있는 호재는 이겁니다. 아직까지 트럼프 이기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코인 시장에 대해서 한다라고 했지만 제대로 된 발표가 아무것도 없는 이 현실, 이 상황에서 혹시나 트럼프가 입을 열면서 코인 시장을 좀 더 제대로 밀어주고 전략적 비축 자산이라고 하면서 비트코인 안 판다고 해주고 매수해준다라는 미국 주 정부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코인 쪽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과연 이 말을 한다만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슬슬 나올 때 됐는데 언제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용 정리하자면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이 관세를 같이 처맞고 있다. 왜 그러냐면 중국산 원료를 받아서 원자재를 완성품으로 만들어서 미국에게 납품하고 있는 이런 국가들이 전부 다 관세를 처맞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관세를 때리는 이유는 미국 자체의 제조업을 좀 더 살리기 위한 트럼프의 계략 그리고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범세계적 지구적인 그런 위상을 많이 낮추려는 겁니다. 그러면 캐나다, 멕시코, 대한민국이
관세 철퇴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중국을 밀어내야겠죠. 자연스럽게 주변국들이 전부 다 미국과 등지게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키려는 게 트럼프의 주 목적인데 이거를 위해서 전 세계적인 살짝 폭력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물가가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 인하 속도는 점점 더뎌지고 금리 인하 속도가 더뎌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제시장에 도는 돈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얼어붙고 그러다 보니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에 들어오는 돈은 더 줄어들고 기대는 많았지만 발표되지 않은 호재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약세이지 않나라는 게 현재 상황까지의 브리핑입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호재들도 많이 남아있고 미국이 뭐 이렇게 미중 무역전쟁 하면서 그냥 나락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죠. 트럼프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이래놓고 정고점 최근에 뚫었다가 갑자기 쳐박아서 경제위기 오는 거 원치 않습니다. 어느 정도 때려놓고 살릴 건데 그 때리고 살리는 타이밍에 비트코인도 같이 살아나고 그리고 호재 내용까지 함께 한다면 비트코인도 지금 떨어졌겠지만 다시 신고점을 또 넘기는 그런 무빙까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 들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비트코인 시즌 종료가 아니라 잠시 전 세계적인 단기간 침체에 같이 우리 비트코인도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내용 정리해드렸고요. 다들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 매매할 때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 높은데 큰일이네요. 그쵸?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의존도가 많고요. 미국 의존도가 두 번째였죠. 근데 줄타기를 어떻게 할지 잘 해야겠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가장 애매하다.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타이밍이겠죠. 하지만 이번에 그 한국은행장이 이야기했었던 게 우리나라 성장률 더 낮췄던데 1.7이었나 1.8이었나 거기서 0.4% 내려서 뭐 1.4%포인트가 우리나라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금리 대비해서 이 정도 성장률이면 역성장 아님? 그냥 우리나라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는 이미 침체 중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어떤가요? 이미 침체 중입니다. 경제 성장률. 근데 금리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다 터진다고 하니까 터지는 것보다는 안 터지는 게 낫다 하면서 나온다. 그래서 뭐 글로벌 경제 전문가들도 뭐 1.6%인데 물가가 2%다. 물가 오르는 거 대비해서 한국 성장률이 낮기 때문에 이 정도면 침체입니다. 대한민국은 침체가 맞다. 그래서 요즘 취업이 안 되죠. 취업시장도 개판. 전체적으로 다 침체입니다. 지금 한국은행도 아마 고민이 많을 거예요. 하드 리셋을 할 거냐 소프트 리셋을 할 거냐. 근데 한국은행이 금리 낮추는 건 소프트 리셋을 위한 거다. 뭐 하드 랜딩,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소프트 랜딩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삼성도 많이 가고 있어요. 삼성도 요즘 쉽지 않죠. 맞아요. 신입도 안 뽑고. 근데 봐봐요. 금리를 이렇게 낮추는데도 회사들이 돈을 안 써요. 근데 만약에 금리가 높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안 뽑았겠죠. 더 안 뽑고 사람 더 자르겠죠. 지금 사람들 퇴직시키고 있죠. 사람들 퇴직 계속 시켜. 금리가 더 높았으면 더 퇴직시켰겠죠. 회사는 더 쫄라매야 되니까 금리 때문에. 투자는 또 안 해. 사람들은 잘라. 그러면 내수 경제 침체, 내수 촉진 안 됨. 그걸로 인해서 물건 더 안 팔리니까 회사는 더 잘라.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빠지는 거죠. 그 비율을 좀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는 거죠. 덜 아프게. 근데 이게 맞는지는 몰라요. 맞는지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른다. 그냥 똑똑하신 분들이 하고 있긴 한데 대한민국은 쉽지 않다. 하락세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점점 하락세가 강해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슬 반등 나올 타이밍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매물대도 어느 정도 가까워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것도 17%죠. 어느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슬슬 기술적 반등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죽어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코인 보유자분들은 이분들은 확실합니다. 팔지 마라. 팔기엔 너무 늦었다. 왜? 비트코인도 이제 이 정도 뺐으면 슬 기술적 반등 나오고요. 그리고 알트코인들 뒤진 꼴 보면 뭐 이더리움 이런 거 빼고 도지코인, 에이다 이런 거 빼고 나머지 알트들 있잖아요. 뭐 25일 이런 데보다 가격이 위에 있습니다. 이거 뭐 25일보다 가격이 위에 있어요. 펌핑도 나왔었고. 이거 뭐 많이 올랐죠? 얘는 27일보다 가격 올랐고 펌핑 나와가지고 얘네들은 낮췄죠. 에이다 같은 거. 근데 뭐 캐디너 독소월드도 25일보다 얘가 위에 있어요. 텔라누면은 깨져. 트라티스는 25일날 가격이고요. 에이다, 타이코 이런 거 25일보다 위에 있죠. 근데 왜 코인덕이 25일이 이야기하느냐? 25일이 여기입니다. 횡보 구간 깨치고 나서 음봉 터졌을 때 저점 대비해서 알트들이 좀 위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알트들이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자기들로 뒤지는 걸 아니까 안 물러나고 반등 나오고 살려주고 있습니다. 비트는 쳐박고 있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대비해서 비트는 7% 최저점까지 하면 9%까지 더 뺐는데 원래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쳤겠을 때 8% 뺐거든요. 비슷한 범위로 빠진 만큼 한 번 더 빠졌으면 알트가 폭락해야 되는데
되는데 이미 많이 빠져서 알트들이 이제 안 빠지고 있고요. 물론 빠진 애들도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파실 필요가 없다. 알트들이 더 이상 빠질 곳 없어가지고 안 빠지고 빠지더라도 조금밖에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비트코인 어느 정도 빠졌는데 슬슬 기술적 반등 노릴 만한 그런 기대해볼 만한 자리거든요. 그럼 뭐 한 파동 더 빠졌다가 반등이 나왔다. 그러면 떨어질 때는 별로 안 떨어지고 반등 나올 때는 기신같이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금은 팔면 안 된다. 팔기엔 늦었다. 보유해라. 이거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인 보유자분들이 이야기했는데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못 맞춥니다. 못 맞춰요. 지금은 스캘핑밖에 없습니다. 어떤 거냐? 뭐 오전 9시에 펌핑 나오고 있었던 거 거기에 잠시 타가지고 2에서 3% 아니면 5% 이런 거 스캘핑 하든지 아니면 비트가 혹시나 반등 나오고 있을 때 오르고 있는 알트 타가지고 짧게 발라먹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